x값이 결정되는 그 즉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 수 있는, 미분계수는 또 다른 말로는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 기본적으로 기울기예요, 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 도함수라는 녀석을 통해서 어떤 짓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도함수의 활용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 도함수를 알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봅시다.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x좌표가 뭔지 모를 어떤 점이 있어요. 보통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는 이 자리에 변수를 a 또는 t라고 놓는데, 우리 교재는 a라고 돼 있고 선생님은 t라고 쓸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선생님이 t를 선호하는 이유는 a는 보통 최고차의 개수로 많이 사용되거든. 그래서 t라는 문자로 놓을게요. 여기 나와 있는 식이랑 선생님이 써주는 게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보세요. 자, 너를 x는 t라고 부른다면, 너를 x는 t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결정이 되냐면 너의 함수값이 결정이 돼요. 즉 이 점의 좌표가 t, ft라고 결정이 되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너를 미분한 f'에다가 x좌표를 대입한 게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손쉽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거야. 문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한테 기울기와 한 점 줬을 때 너네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굉장히 쉬워요. y는 뭐라고 쓰였어?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t, ft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니?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f't인 직선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접선은 항상 x좌표가 t일 때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xy라는 거는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 기준에서는 그냥 너의 변수이고 너는 나온 함수값인 거고, 실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은 누구니? 보니까 누가 주인공이겠어?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 접점 t가 주인공이에요. t가 정해져야 ft가 정해지고, t가 정해져야 f't가 정해지고, 그래야지 한 점과 기울기가 정해진단 말이야. 즉 접선의 방정식 단원은 저 접점의 x좌표 t를 기준으로 모든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대놓고 문제에서 접점을 준 경우와 접점을 간접적으로 주는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t가 제공된 경우가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대입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 함수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쉬운 함수 할게요. 너랑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보겠대. 그럼 여기다가 넣어. y는. 자, 이거 미분하면 뭐 나온다? 2x 나오지? 자,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려면 미분은 할 줄 알아야 돼. 다음 함수 x의 n승 정도는 미분해야지 오늘부터 수업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숙제를 내가 아무리 별로 못하고 테스트를 아무리 조졌고 해도 x의 n승 미분하면 x의 n-1승이 안 된다면 진행이 안 돼. 자, 2x 암산 1 들어가면 2 나와요. 기울기 x 빼기 1, 어디 지나니? 1 지나죠. 그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개 쉬워요. 접선의 방정식 쉽다고 그랬지. 쉽다고. t값 나오면 쉬워요. 자, 근데 그럼 t를 문제에서 사실 잘 줄까? 잘 안 줘요. t를 잘 안 주고, 보통은 t를 잘 주지 않는, 즉 t가 아닌 다른 요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제공.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갈립니다. 자, 너네가 출제자의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t를 주지 않고 다른 요소를 준다면 대충 어떤 걸 줄까?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게 기울기 같은 거 줄만 하지 않니? 기울기를 주면 나는 이 f't는 기울기 예컨대 3 이렇게 하면 t값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곡선 밖의 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풀이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 얘네를 내가 알아서
걔네를 통해서 누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t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t를 구하면 끝나요. 이런 식이라고. 자, 됐지? 해볼게. 자,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너를 준 게 아니고 접점을 준 게 아니고 기울기가 2인 걸 줬대. 이렇게. 기울기 2인 거 너무 식상하니까 4인 거 할까? 자, 4인 거 줬대. 그럼 기울기가 4인 과연 그 t값은 어디가 되겠냐는 거지. 즉,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고. 굉장히 쉬워요. 그럼 f' t는 4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미분하면 2t는 4, t는 2.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뭐가 되겠어? y는 이번엔 기울기는 대놓고 4라고 줬고 x 빼기 이 자리에 2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t 대신에 더하기 함수값은 얼마겠어? 2가 되면 4가 되겠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70% 했어. 괜찮죠? 자, 얘가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3, 너가 3, 8에서 근 접선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야. 그럼 3, 8에서 접선을 그은다고 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식, 접선의 방정식 식을 써줬을 때 요 자리에 3이 들어가고 요 자리에 8이 들어간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3, 8이 뭐 이딴 데 있는 거라고 이렇게. 즉 3이라는 거는 접점에 x좌표를 준 게 아니야. 내가 가끔 정신 나갈 것 같은 게 애들이 3을 자꾸 여기다 대입하고 t에다가. 나는 분명히 곡선 밖의 점이라고 했어. t는 누구의 자리라고? 항상 점의 x좌표의 자리에 이것이 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처음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헷갈리면 곤란하다고. 자, 해볼게요. 그럼 이제 현재는 우리는 곡선 밖의 한 점을 주긴 했는데 그 곡선 밖의 한 점이 어디 위의 점인 건 알고 있냐면 접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x자리에 3, y자리에 8을 대입하면 이 식은 t에 관한 방정식이 되고 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려운 유형일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방정식이 어려우니까 조금. 자, 해볼게. y는 미분하면 2t x 빼기 t 더하기 t 제곱이라고 쓰는 것이 요 우리가 주어진 x제곱이라는 함수 위에 x좌표가 t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모든 형태예요. 이게 t값이 정해지면 어쨌거나 접선이 정해진다고. 근데 t값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누가 정해졌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라는 요소가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풀 수 있겠지, 성재야? 인수분해 하면 나오겠지. 암산해볼까? x는 t는 2차식인데 하나만 나올까?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플러스 6t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는 2와 4가 나옵니다. 자, 요게 그래서 t값을 구하면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접선이 몇 개 나오겠어? 그래서 접선이 2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유형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접선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어요. 접선의 개수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함수 주고 여기서 그 접선의 개수가 뭐니? 아니면 뭐 접선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접선의 개수라는 걸 여러분이 해결하는 법을 간단하게 배운 거라고. 접선의 개수는 뭘 구해서 구한다? t를 구해서 접점의 좌표의 x좌표의 개수를 가지고 접선의 개수를 일반적으로는 헤아립니다. 약간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됐죠? 보시면 곡선 밖에서 그으면 봐봐. 이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있지만 뱅글뱅글 돌아가면 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에서 그으면 이차함수는 2개씩 나. 근데 요딴 데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그어질까 안 그어질까? 안 그어진다고. 저 좌표를 여기다 띡 갖다 넣어보지? 그럼 2차식 내가 뚝딱뚝딱 해보면 판별식이 음수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나 t값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t값을 구하여 해결
자, 요게 있고요. 내가 여기 3,7이라 그랬잖아. 요렇게 바꿔볼까? 3,8. 자, 그럼 요 자리가 7로 바뀌거든? 이렇게 되면 미안하지만 뭐가 안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즉, t값을 항상 구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난이도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t 주는 거 개 쉬운 문제, 기울기 주는 거 그 다음으로 쉬운 문제, 곡선 밖에 점을 제공을 했는데 t값을 구할 수 있게끔 주는 게 그 다음으로 무난한 문제. 여기부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이때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혹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때 길이 막혔을 때 뭔가 여러분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차 함수는 뭐 아니면 뭐야? 근계관을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이야. 이게 나름 알고리즘이라고. 알고리즘. 야, 2차식이 딱 주어졌어. 무조건이야. 인수분해 안 돼? 근계 안 돼? 근해 공식. 무조건이야. 무지성이야. 무지성.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계를 써서 문제를 풀게끔 준다고. 그래서 요렇게 주지? 그러면 이렇게 뭘 안 내고 뭐라고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뭐 고불구하라든지 뭐 하불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t에 관한 식을 세웠잖아. 그럼 얘가 뭐 이렇게 나오겠지. t제곱 빼기 6t 더하기 7은 0.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라는 거는 너네잖아. 너네. 그지? 여기서의 실기는 t1이면 기울기는 m1은 2t1이고 m2는 2t2라고. 이 둘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근계를 쓰면 바로 나오겠지. 그지? 즉 t값을 직접 구하지 않게끔 출제하는 요소가 있고 이 유형은 미적분 가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해보면 또 못한다고? 또 못해요. 똑같은데 또 못해요. 됐죠?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 거는 좀 쉽고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요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을 내가 알아야 하고 요 공식, 요거 접선식을 모른다? 이쪽 접선 파트 아예 진행 안 돼요. 이거 접선 공식 기억하시고 얘는 접선의 방정식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막 희한하게 준다고. 뭐 이거랑 뭐 다른 fx 무슨 gx랑 뭐 방정식 형태로 줘놓고 그럼 사실은 아 얘는 어디서의 근 접선이랑 너랑 뭐 만나는 교점을 보는 거구나 이런 식의 주어진 함수의 상황을 해석하는 데도 쓰인다고. 방정식을 해석하는 데도 이 표현 자체가 쓰인다고. 이거를 그냥 식 자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만 넘겨보시면 문제는 좀 이따 풀 건데 맨 앞에 나오는 게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조금 가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미분계수 나머지 정리 우리 안 했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접하다 별표 접하다 나오고 수직관계는 별거 아니고 평균합정이 별거 아니고. 자, 오늘 할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접하다입니다. 접하다. fx와 gx가 x는 t에서 접한다 의 해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학을 잘 하려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준킬러 이상의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일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내가 쌤비만 다 푸는 게 목표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 안 앉아있어요. 다른 거 배우고 있지. 그치? 그래서 준킬러 이상을 풀려면 다양한 상황마다 내가 그 상황을 풀어낼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지? 그러면 얘는 그냥 딱 요거 딱 대입해서 딱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막 보니까 접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럼 그 접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접하는 상황을 가지고 막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거기서 뭐 연속성을 판단한다든지 미분 가능성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준킬러, 킬러 문항들이란 말이야. 그 중에 수투, 미적분 가릴 것 없이 가장 많이 나온 상황 중에 하나가 접한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접하는 상황이 진짜 개 많이 나와요. 뭐만 하면 나와. 뭐 방정식에 무슨 뭐 개수가 어디 사이면 접할 때랑 너랑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순간도 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사실은 접할 때가 경계라든지 부등식을 경계가 접할 때가 경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접하는 상황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거는 접하는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자, 대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원칙이라 하면 모든 fx와 gx에서 쓸 수 있는 게
요건데, 접한다는 거는 그 t에서의 함수값이 일단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접한다는 거는 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예컨대 너랑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사실은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공통 접선이 존재해요. 즉 t라는 녀석을 f랑 g에다 넣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그럼 걔네 둘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여기 대입한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요. 이것을 연립해서 풀어내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 근본이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 설명을 해줄 건데, 얘는 제한이 있어요. 밑에는 다항함수인 경우에만 가능해. 다항함수일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다항함수가 아닐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즉 미적에서는 거의 이걸로 풀어요. 그리고 얘를 넘겨보시면 fx 빼기 gx라는 이렇게 서로 뺀 함수를 우리는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이것을 부르는 명칭도 있습니다. 서로 뺀 거 차이 함수라고 불러요. fx와 gx 차이니까 명칭은 가볍게 들으시고, 자 hx 입장에서는 ht와 h't가 0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된다고. 즉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hx가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t의 제곱 정도는 인수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나머지 정리와 연관되어 있죠. 와 미분계수와 관련성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fx라는 함수를 x 빼기 t의 제곱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잖아. 다항식의 나눗셈 배웠죠? 그러면 몫이 나오고 당연히 나머지가 나올 텐데,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겠어? 1차 이하의 식이겠죠. 그래서 gx라고 쓰셔도 되고요. 사실 gx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뭐 0이면 말고 0이면 0인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식을 t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가 나와? ft는 gt가 나온다. 오, 내가 fx를 x 빼기 t의 제곱으로 나눈 그 몫과 나머지를 썼을 때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파트는 t에서의 함수값끼리 당연히 같다고. 두 번째는 얘를 왜 미분 파트에서 배우냐면, 미분을 해보시면 위에다 쓸게요. f'x는 2의 x 빼기 t의 몫 q x에 더하기 x 빼기 t의 제곱에 q 모르겠지만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주어진 요 식에다가도 똑같이 t를 대입하셔도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와요. 참고로 요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x 빼기 t 곱하기 x 빼기 t니까 미분하면 1 곱하기 너 1 곱하기 너라서 이렇게 나와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다가 t 들어가면 f't는 g't가 나오죠. 자,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접하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이 부분이 너를 x 빼기 t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fx라는 함수에서 x는 1에서의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너네는 그 함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줘도 돼. 다항함수를. 나누면 남는 나머지가 즉 접선이기도 해. 하지만 그렇게 구하면 졸라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다항식에 나눌 수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는 이렇다는 거야. 관계는 이렇고. 그래서 보시면 너가 넘어가면 정확히 뭐가 나와요? fx 빼기 gx에 해당하는 hx가 반드시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죠. 이렇게 풀어낸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접하는 상황인데, 다항함수의 상황은 사실은 언제냐면 수투죠. 수투는 99%가 다항함수야. 그럼 너네가 수투 문제를 푸는데
니랑 니랑 접한대. 그럼 맨날 너 빼면 x 빼기 t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나머지 정리 파트가 어디서 나오지? 사실은 수상에서 어디서 나오니? 자, 바로 직전에 뭘 배우지? 항등식을 배워요. 나머지 정리 사실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야. 즉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항등식으로 풀어낸다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해줄게. 자, 하나만 있으러줄게. 봐봐. 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쓰냐면 너 빼기 너를 써. 빼기 3x 빼기 k는 자 우변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접점 모르죠? 접점 모르고 요거 1승인데 잘 보면 근과계수의 관계상 요게 어떻게 되지? 보니까 합이 얼마야? 자 좌변에 지금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죠.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근이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t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tt 마이너스 2t 더한 게 0이야. 이게 근교가는 항등식의 관점으로 쓰는 거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식을 쓸 수만 있으면 이 부분을 전개하면 바로 요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마이너스 3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이쪽에서 둘씩 곱한 거야. 합이 돼요. 너는 t 마이너스 2t였지. t 마이너스 2t 곱하면 2t 제곱 나와요. 그게 두 개가 있지. 마이너스 4t 제곱이 나오지. 근데 tt 곱하면 t 제곱 나와요. 즉 마이너스 3 t 제곱 나오지. 맞아요? 약분되지. t 뭐 나와? 뿔마일 나오지? 접선 두 개 나오는 거지? t 나왔으면 갖다가 대입하면 k값 두 개 나오고 k값 나오고 끝나요. 전혀 다르죠.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 때 알려준 것과 이 방식을 풀어내는 방식이 전혀 다르지.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너의 미분계수 요거 도함수에다가 t를 넣은 너가 기울기 준 거니까 는 1 이렇게 해서 t값 구하고 k값 구할 수 있죠. 그죠? 이 방법에 장점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요 두 번째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로 풀어내는 방법에. 하지만 자 자기가 수투가 처음이고 요거 직전까지는 알아들었지만 여기부터 사실 약간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는 필수. 여기까지가 필수. 여기는 사실은 실력 이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거를 활용할 수 있고 없고는 실력 이상이라고. 보통은 고3들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접한다에 해결을 할 건데 접한다의 해결 상황이 되게 다양한데 보통 이쪽은 다항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다항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게 간간히 나오냐면 원과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과 fx가 접하는 경우 접한다. 이것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고.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슝. 원인 접해. 슝. 이렇게 있다 쳐. 너의 중심이 있겠죠? A, B. 자, 기본적으로 접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그 점에서의 공통 접선이 있어요. 이거를 T라고 잡아주시고 원 입장에서는 이 접한다라는 상황은 접점과 중심을 연결하면 이 접선과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다고. 즉 여기서는 원과 fx가 접할 때는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냐면 접선과 수직인 이 직선에 이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현재는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책에는 있었던 명칭이 있는데 어차피 대학 가면 배우는 명칭인데 법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법선 벡터 이런 거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접선에 접점을 지나고 그 점의 수직인 직선을 이름을 법선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법선이라는 명칭만 빠졌지 접선의 수직인 이 법선이 출제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야. 법선도 나와요. 자, 이 법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로 푼다고.
이렇게 원과 접하는 경우에 그러면 t값이 나오겠죠. 지금 a, b는 숫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기가 모르겠어. 뭐 4,0이야. 너가 x제곱이야. 그럼 법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라고. 법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고 왜냐하면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x 빼기 t 더하기 t제곱는 y인데 이 자리에 0 들어가고 4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거 풀어내보면 뭐 t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풀린다고. 그래서 요게 법선을 이용해서 원과 fx가 접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얘도 근데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니고 살짝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접선이랑 요 표현값 정리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문제 풀게요. 자, 왜? 아니야, 준호 엎드린 지 얼마 안 됐어. 여기까지는 들었거든. 여기부터 엎드렸어.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는 요 접하는 상황은 공통접선이 있기는 한데 그 공통접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가 접하는 두 그래프가 접하는 것이었고 공통접선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그 점에서 접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너네가 최초로 배운 공통접선이 있어. 뭐게? 어느 단원에서 배우게? 잘 생각해봐. 내심 외심? 공통접선인데 공통접선? 보통 원이 두 개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접선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뭐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 걔네가 원끼리 접하는 상황보다는 주로 언제였냐면 따로따로 접점이 두 개일 때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걔네도 공통접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fx와 gx의 관계에서도 예컨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공통접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접점이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불일치.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보통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함수만 띡띡 주어져. 함수 두 개 주고서 너와 너의 공통접선을 구하세요. 아니면 너의 무슨 공통접선을 뭐 해갖고 너랑 뭐 XY 절편을 구하네 마네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공통접선이라는 건 약 요런 데서 접하는 형태가 되겠죠. 잘 보시면 접점이 두 개야. 각각의 함수를 fx와 gx라고 부르면 접점이 두 개를 미지수로 놓으셔야 됩니다. 너를 t라고 놓으면 s라고 놓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두 개로 놔요.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씩 써볼게. 우리가 원래는 fx와 gx가 같은 점에서 접할 때는 뭐부터 썼죠? f와 g에 t에서의 뭐가 같아요? 아까 두 줄 써있잖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아니지. 기울기에 대한 얘기부터 안 했어요. 함수값부터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함수값이 서로 같겠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럼 같다는 식을 쓸 수가 없지. 즉 걔는 쓸 수가 없어. 하지만 기울기는 쓸 수 있지. 그래서 t에서의 너의 기울기인 f't와 g's가 같아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도 두 개가 필요해요. 뭐 편하게 생각해도 돼. t에서의 fx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s에서 gx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끼리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가지고 비교해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식으로 하나로 끝내면 너는 뭐랑 같으면 되냐면 사실은 서로 다른 두 점이잖아.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즉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s 빼기 t분의 g s 빼기 f t 이런 식으로도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 세 개 가지고 두 개 그냥 쓰면 되거든. 보통 여기서 t와 s의 관계가 나오고 s로 문자를 정리하면 너랑 여기다 t 대신 s 넣고 s 한 문자 정리해서 풀린다고.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두 개는 자주 안 나와. 그냥 이런 게 있다 소개한 거야. 오늘 개념 할 게 많지 않아. 자, 넘어갑니다. 표현값 정리는 우리 1번의 괄호 1번 간단하게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거랑 거의 똑같죠. 함수 나와 있고 밑줄 곡선 위의 점 1,2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성재야. 아니 성재래 미안해 자꾸 헷갈려. 민재인데 민재랑 성재랑 자꾸 헷갈려. 내가 저번에도 널 불렀을 거야 그지? 자,
다음과 같은 곡선에서 어쨌거나 1,2 위에서 점이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끝인 거 아니야? 어차피 1,2는 이 위에 점인 걸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너의 도함수인 3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1을 대입을 하시면 되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짜리가 나오고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인데 1 들어가서 2가 나오려면 플러스 5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통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암산하면서 써주시면 돼요. 1 들어가면 마삼이니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5를 하면 되는구나.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접선의 수직인.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가 너의 역수의 마이너스니까 3분의 1x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전히 1 들어가서 2가 나오려면 3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2-1번. 쉬운 것들 얼른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은 곡선 위의 점 1,a에서의 접선이 점 0,12를 지나갈 때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미분 암산으로 할 수 있죠? 3x제곱 마이너스 2x 1 들어가면 1 나와요. y는 x, 근데 1 들어가면 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다. 그지? 요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0,12를 지나야 돼요. 그럼 너가 12가 되겠죠? 이렇게. a 값은 13 나오죠. 넘어가도 되죠? 한 개씩만 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1,-4에서의 접선이 너랑 a가 아닌 b에서 곡선과 다시 만난대요. a, b의 길이를 구해달라. 3-1번 같은 거를 이제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수투를 한번 가볍게 보고 기억을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한 실력 정도 해서 근궤감 같은 걸 써먹을 수 있는지 요 정도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정석적인 풀이라 함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함수와 연립을 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풀이이겠지, 그지? 하지만 선생님이 사실 기대하는 풀이는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5x, 얘가 지금 함수, 위에 점 1,-4예요. 자, 접선을 구하면 어쨌거나 쟤랑 연립할 수 있거든. 접선은 미분에서 기울기 1 들어가면 개수 3과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x 나오고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나오면 되나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방정식과 너를 연립을 해서 요 또 다른 a라는, 아니지, b라는 점을 구하시면 되는데, 너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너와 너가 1에서 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넘어가서 빼주시면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그죠?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1 들어가면 어차피 0 되니까 원래는 조립제법으로 다 인수분해를 하시는 게 맞는데, 빼면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죠, 접할 때.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나머지 하나는 플러스 2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1에서의 접선이었으면 다시 만나는 실근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내가 굳이 접선을 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거지. 어차피 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좌표는 구했어. 너희가 대입하면 2 나오나요? 자, 이렇게 나오고 너부터 너까지니까 선분의 길이는 3 루트 5 나오나? 이렇게 3 루트 5인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선분 길이비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1대2대 루트 5인데 문제에서 x좌표의 차이가 3 나죠? 3대 3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푸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접선은 내가 구하긴 구했는데 접선은 어차피 mx 플러스 n이야. 그지? 이렇게 된다고. 너가 넘어갔어. 그럼 이 자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뭔가 계산이 되긴 하지만 얘네는 무엇에 영향을 주지 않냐면 x 제곱 다음에 x 3승의 개수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는 거는 어차피 좌변 입장에서는 너에서 너를 뺀 그 3차식의 모든 근의 합과 원래식의 모든 근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원래는 모든 실근의 합이 최고차항분의 2차항의 개수잖아. 그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근데 이 식에서 내가 mx 플러스 n을 넘겨서 빼준다고 해도
여기서 근거계수를 본다고 해도 어차피 너의 영향이 없으니까 이것의 합을 바로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는 1에서 접하는 거니까 1이 중분으로 들어갔고, 즉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합을 할 때 두 번 더해줬을 거라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2였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거 합을 보시면 너가 1에서 접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또 다른 실근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근거관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3루트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4번 볼게요. 보시면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두 가지 줬죠. f2가 2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2가 3이죠. 그럼 기울기가 3이고 함수값이 2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어 있어? 3x. 기울기 3, 2,2를 지나가야 되니까 빼기 4 되나? 이렇게 되겠죠. 바로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5번도 비슷하게 생겼죠. 보시면 다음과 같은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내가 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냐면 fx 곱하기 gx의 접선을 구하고 싶거든. 그 중에서도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fx 곱하기 gx, 너의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너를 미분을 한 거에서 2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요거 자체의 2에서의 함수값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f2 곱하기 g2를 알면 되고요. 하나는 너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상 f'2 g2 더하기 f2 곱하기 g'2. 자, 요렇게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최소한 fx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아주 손쉽게 나와 있어요. 너는 보니까 2 나오고 너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옆에 gx는 x-1의 제곱이니까 g2는 1이고 g'2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미분하면 2 앞으로 나오고 x 빼기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갖다가 대입하시면 기울기와 한 점이 나와요. 자, 요거 한 점은 얼마가 되냐면 둘이 곱하면 2 나오죠. 2,2를 지나고 기울기 값은 요렇게 곱하시면 되거든. 4 빼기 3이니까 1 나오죠. 이렇게 기울기 1이고 2,2를 지나니까 y는 x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맞다. 여러분 방학 기간 그 계약하는 기간을 조사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조사해서 휴강하는 날짜를 정할 건데 아마 대략 1월 31일부터 일주일을 아마 쉴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일인가?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쉬고 목요일은 다시 수업을 할 거예요. 2월 8일은 아마 수업을 할 거야. 한 번을. 내가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대략적으로 그렇고 본인 그 계약 기간 일정이랑 알려주세요. 응. 1월 29일. 뭐가? 1월 29일 날부터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 나랑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자, 6번 보시면 6-1, 6-2 비슷비슷하죠. 6-1번 보시면 가번 조건, 나번 조건을 해석할 줄 알려면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걸 써먹어야 되는 거야? 첫 단원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번 조건은 무슨 표현이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5, x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차항이 똑같고 차수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보니까 최저차항의 계수가 2인 x죠. 그러니까 fx는 바로 5x제곱 더하기 2x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해석이 뒤에도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야.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x제곱 더하기 2x라고 나와 있고 이때 2,f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너의 미분을 해보시면 10x 플러스 2가 나오고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기울기는 22 나오나요? 더하기 요거 2 들어가면 얼마 나오냐면 24 나오거든? 24니까 2 들어가서 24가 되려면 빼기 20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괄호 2번은 위에 했던 5번과 비슷하죠.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해줄까 이거? 괄호 2번. gx가 조금 형태가 복잡하긴 한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 f2 빼기 g2가 0이라는 소리고 f'2 빼기 g'2가 이제 2라는 소리죠. 그 두 개씩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 보세요. 자, 곡선. 다음과 같은 곡선 2x 3승 더하기 x 더하기 5에 대하여 x 플러스 3의 동그라미 평행한 접선을 구해봐라. 즉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하라는 소리지. 기울기가 1이 되려면 우리는 미분 계수가 1인 거니까 너를 미분한 6 x제곱에 t를 넣어서 6 t제곱 플러스 1 너가 1인 거고 t는 0 나오죠. t가 0이 나왔다는 거는 x좌표가 0인 거 대입해 보시면 너의 함수값은 5가 되겠네. 즉 우리가 구했다는 거는 기울기가 1이고 0,5를 지나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얼마짜리겠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7인 거죠. 그래서 너는 7 되는 거예요. 이번에 너는 7 이렇게 보니까 너가 7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t가 1일 수도 있고 t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그죠? t 플러스 마이너스 1 갖다 넣으면 점이 두 개가 나오고 점 두 개 나오면 기울기는 똑같이 이제 7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밑에 8-1번 여러분이 한번 가볍게 풀어보세요. 준호야 이제 일어날까? 슬슬. 오늘따라 좀 많이 자네. 쌍꺼풀이 진해졌네. 어제 몇 시에 자니? 늦게 잤네. 뭐 하다 늦게 자지? 너 늦게 잤어? 아침 수업 없어? 아, 1시가 첫 수업이구나. 준호는 아침 수업이니? 오늘. 그럼 4시에 자도 되지. 4시에 잤다고 그렇다고 12시에 일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밥을 안 먹고 왔네 그러면? 아, 많이 안 늦었잖아. 밥을 개 빨리 먹었구나. 다음에 나도 저기 가서 현대옥 가서 국밥 먹어야겠다. 국밥이 근본이긴 해. 자, 3차 함수 fx 그래프 위의 점 접선의 기울기 2라고 줬고요. 뭐 어쨌거나 구해달래. 그래프 위의 점이 어딘지 모르겠대, 그지? 그러면 너를 미분을 했을 때 식이 요게 나오는데 2 아니지 6 x제곱인데 a를 바로 넣을게요. a제곱 더하기 미분하면 6 a 빼기 10는 기울기가 2라고 줬네요. 이렇게 되겠죠. a 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a는 마이너스 2거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6으로 약분하고 넘겨서 인수분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는 걸 알려줬고 그러면 1이라는 걸 알았으니 대입하시면 b 값이 쉽게 나오겠다. 대입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4 나와요. b는 4가 나옵니다. 끝났죠? 뭐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9번이 진짜 잘 나오는 유형인데 얘는 이 기울기를 사실은 문제에서 대놓고 주지는 않았지만 9-1번 같은 거를 보시면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설명하려면 기울기가 너랑 같은 그런 순간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AB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우리가 P라는 점은 이 위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일 때마다 그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있을 것이고 그 삼각형 ABP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달래. 자, 너는 1,4고요. 4,1이거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인데 보시면
얘를 B값을 움직이다 보면 삼각형 처음에 넓이가 이랬는데 넓이가 점점 커지다가 다시 뭔가 넓이가 다시 작아지죠. 우리가 B라는 AB라는 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변으로 본다면 이 밑변으로부터 높이가 가장 높은 점을 찾으시면 되는데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점에 모여 있는 점들은 평행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거리가 뭐 다 같이 1이라든지 거리가 다 같이 2라든지 그래서 요 평행선들을 찾다 보면 평행선들 중에서도 가장 멀리 있는 평행선을 골라주시면 요 딱 너랑 평행하면서 접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되면 요 거리가 최대입니다. 실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한 것이고 그러려다 보니까 접선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두 점을 지나가는 기울기인 마이너스 1과 기울기가 똑같은 그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즉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2분의 5 나오나요? 자, 요게 원래 원칙대로 풀면 이렇게 푸는 게 맞고요. 2차 함수 한정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너는 항상 간격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차 함수에서 너를 뺐다고 생각하면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AP 얘랑 평행한 거 찾는 거지? 그지? 어디겠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차이 함수로 보시면 사실은 x좌표의 평균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불행히도 2번에서는 그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게 보이죠. 왜? 괄호 2번은 몇 차 함수? 3차 함수니까 못 써요. 방금 선생님 풀어준 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10번은 따로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지금 사각형 AQCP인데 AQCP 근데 요 AC를 연결해 보시면 삼각형 위에 거 하나랑 아래 거 하나랑 두 개로 쪼개지죠.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랑 중간에 B가 어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쪼갠다고. 이렇게 꼭 B를 지나진 않아요.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는 각각이 최대가 되면 되죠. 그럼 이쪽에서 최대를 찾으려면 너랑 평행하게 이쪽에서 접선 어디선가 찾으시면 되고 너랑 최대인 걸 찾으려면 역시 너랑 평행하게 이쪽에서 접선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울기가 AC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인 AC 평균 변화율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5 갈 때 10 가니까 기울기 2짜리 나오죠. 즉 기울기가 2가 되는 그 점들을 찾으시면 돼요. 주어진 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3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는 2가 나오는데 넘어가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문제에서 분명히 x좌표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 답은 그냥 3분의 2 이렇게 x값을 다 구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실제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될 수도 있다. 11번 쉽다. 12번 같은 문제다. 12번만 할까? 11번만 할까? 11, 12번 같은 유형인데 자, x제곱 플러스 1 있고 2x-1이 있어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아까 여기서는 사실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곳을 찾은 거고, 그죠? 여기서 거리가 가장 먼 곳을 찾아서 넓이가 최대인 걸 찾았다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최소인 거는 가다 보면 역시 접할 때가 최소일 거 아니야. 얘는 더 멀잖아, 그지? 접하면서 평행선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울기 너랑 뭔가 접할 것이고 너랑 같을 것이고 기울기는 2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미분해 보시면 2x니까 t는 1인 거죠. 자, 그럼 점의 좌표가 1,2가 나온다고. 1,2. 1,2부터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시면 분모는 루트 5 분에 넣어보시면 빼기 1이죠. 그죠? 그러니까 2 빼기 1이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루트 5분의 1 나와요.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문제는 착착 빨리 풀죠. 12번 안 풀게요. 자, 13번.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유형이고요. 그 중에 이제 13번 같은 게 기본인데 13-1번 보시면 0,-4에서 x3승 빼기 2의 근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즉 x절편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럼 함수는 일단 x3승 빼기 2입니다. 우리는 기울기도 어디에서 접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 0,-4라는 거는 누가 봐도 대입해보면 곡선 밖의 점이거든. 이 곡선 밖의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너의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해놓고 해서 접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다 0,-4를 xy 자리에 넣습니다. 0, 4. t에다 넣으면 죽일 거예요. 0에다 넣는 거예요. t에다 넣으면 안 돼요. 이 유형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한 거야. 너는 곡선 밖의 점 t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린 t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t를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겠지. 그럴 리가 없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t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에 at 얘가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에 2t 3승 빼기 2 나오기 때문에 t 값은 손쉽게 1이 나옵니다. 짠. t 값이 나왔고요. t가 나왔다는 거는 기울기도 나오고 점도 나오니까 y는 여기다가 기울기 3 x 빼기 t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 절편이었어요. 즉 네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고요. 1 넘어가서 3 나누면 3분의 1 더하기 1은 3분의 4 나오네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요 13-2번은 넘어가고 14번 풀어보세요. 14번 0,2에서 그었고 접했고 뭐 이런 걸 해달래. 선생님이 13-1에서 풀어줬듯이 그냥 이렇게 이걸로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x3승 빼기 2x. 좌표는 0,2. 먼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을 써주시고 이 식에다가 점을 대입해서 t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은 아까 알려드린 f't x 빼기 t 더하기 ft. 준 4시까지 뭐 했니? 게임, 유튜브, 숙제. 할 게 뭐가 있지? 아 그래? 오느라. 응? 오느라. 노느라 늦었겠지 뭐. 4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 제가 되면 확실하실 수 있어요. 4시까지 공부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고2는 4시엔 자야지. 그 지경까지 갔다. 노느라고 4시까지 있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물론 2시까지 놀다가 2시부터 4시까지 숙제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 근데 이제 내내 4시까지 숙제만 했다? 보통은 사람이 화가 나서라도 그렇게는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면 학원이 10시, 11시에서 집에 오면 사람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놀고 싶고 조금 놀고 숙제해야지 하다 보면 그죠? 한 2시까지 뭐 1시까지 숙제를 했어. 그냥 자면 개억울 하죠. 그래서 한두 시간 그 뭐 좀 하다 보면 3, 4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건 정상. 근데 4시까지 집에 오자마자 5시간을 숙제만 졸라 했다?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으면 숙제를 미리 했기 때문에 4시까지 할 일도 없습니다. 안 나온다고? 오 마이 갓. 이거 자. 바꿨어요.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어쨌거나 이 유형이 가장 어렵다고 했어. 보시면 F'T 자리에는 3x, 널 미분한 거 써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2. 자, 너를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t를 넣고 t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y는 3 t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t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2t. 자, 이 상태가 되겠죠. 0,2를 대입합니다. 0, 2. 대입해 보시면 분명 t에 관한 3차식이 나올 것 같아요. 니 하면 마이너스 2t 3승, 니 하면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없어지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싹 사라지고 요거 남죠. 너가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그 t 값은 마일 나옵니다. 마일. 여기가 마일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일이면 다시 만나는 얘는 누구게? 마일에서 접하면 2에서 다시 만나겠죠. 굳이 접선해서 인수분해 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의 관계상 모든 근의 합이 현재 0이거든. 마일은 중근이에요. 중근. 두 번 더하고 요거 한 개 더한 게 똑같이 0이 되려면 마일 2 이렇게 된다. 싫으면 접선이랑 쟤랑 연립하세요. 하면 똑같이 나. 근데 약간 시간이 아까워. 그죠? 끝났죠? 2점 나왔으면 끝났다. 넘어간다. 15-1번 한번 볼까요? 1,k에서 너에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새 접선의 x좌표는 밑줄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자, 등차 수열을 이라 하면 요 어쨌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식을 써볼게요. y는 너가 미분해서 3 t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t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2t 더하기 1까지. 자, 1,k에서 그었습니다. 1 넣고 k 넣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새 실근, t에 관한 실근이 바로 접점의 x좌표인 거고, 그것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함은 간격이 이제 같다는 얘기죠. 간격이 같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전기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t3승 제곱의 개수는 3이고, 잠깐만, 마이너스 아니잖아. 맞자. 3t제곱이랑 그 다음에 얘는 날라가죠. 그리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k랑 넣어 빼기 1 나오나? 자, 이렇게 나오거든. 등차 수열이라면 a 빼기 d a 플러스 d로 놓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걸 놓으시면 요거 얘가 나와요. 그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3이 나오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넌 2분의 1 빼기 d고 넌 2분의 1 더하기 d니까 둘씩 곱해서 더해주자고. 둘씩 곱해서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d인데 똑같죠? 곱하기 아니죠. 너는 플러스죠. 이렇게 4분의 1 빼기 d제곱이죠. 자, 이렇게 없어지고 는 빵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왜냐면 1차항 계수가 0이거든.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했고요. 4분의 1 3개 아니지? 맞지? 그 다음에 요거 d제곱 남죠? 이렇게 되겠네. 양수 k 값을 구해달래. 양수 k는 요거 곱하면 되죠, 다? 모든 근의 곱을 구해보시면 넣어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에 4분의 1 빼기 d제곱인데 빼기 4분의 3 이게 모든 근의 곱이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마 1이 되겠네요. 맞아요? 니네가 할 수 있겠죠? 이제 넘어갑니다. 얘는 조금 어렵죠? 자,
괄호 2번. 요거 괄호 2번을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뭘 밑줄 치시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밑줄. 밑줄 치고 뭐라고 쓰냐면 접선의 개수 써주세요. 접선의 개수. 괄호 2번은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5-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나와 있죠. 자, 접선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점을 이용해서 접점의 개수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했고, 일단은 식을 써보시면 y는 너를 미분한 앞에 역시 t 넣으면 3t제곱. 그래서 이 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손에 익도록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3은 없죠? 6t까지만이죠? x 빼기 t 더하기 t3승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어 있죠? a, 3에서 그었대. 너가 a 나오고 여기가 3이에요. 일단은 3이라는 요소는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전개를 해보시면 마이너스에 2t3승 그 다음에 t제곱의 개수가 더하기 3a 빼기 1t제곱이죠. 3a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그 다음에 어디 그렇죠. 죄송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창은 이렇게 마이너스 6a t가 되겠죠? 없네. 끝이네. 상수항은 없죠. 상수항은 없고, 자, 너는 t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1t 빼기 6a 이렇게 나옵니다. 는요. 자,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고요. 그 서로 다른 접점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0일 때가 실근이 하나 있죠. 그럼 여기서도 실근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이쪽이 중근이고 여기가 실근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너랑 근이 겹치고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를 해볼게. 자, 너가 만약에 너의 실근이라면 싹 대입해서 0이 되면 되죠. 그럼 이거 6a, 즉 a는 0 나와야 됩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3t니까 끝날 것 같고, 그래서 a가 0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곡선 밖의 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가 0이 되면 0,3이에요. 0,3은 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원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두 번째 너에서 판별식 땡기면 되겠죠? 제곱 9 a 더하기 1의 제곱 둘이 곱해서 얼마? 48인가?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정말 귀찮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 그지?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 3분의 1 이렇게 또는 3 이렇게. 근데 또 다시 3,3과 3분의 아니지 3,0과 3,3과 3분의 1,3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잘 보면 3,3이 곡선 위의 점이에요. 함정이 많죠? 넘어갑니다. 얘는 조금 어렵죠? 자, 16번. 양수 a에 대하여 a, 0에서 너의 그은 접선과 0,a에서 3x 3승의 그은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90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동일한 점이 아니에요. 하나는 a, 0이고 하나는 0,a거든. 그림으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x 3승 정도는 그래프를 압니다. 왜? 수원을 배웠으니까. 수원에서 x 홀수차수의 개수는 홀수승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죠? 증가. 근데 a, 0이 있고 0, a가 있는데 서로 평행하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너랑 여기가 a 0, a 여기가 a, 0.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그죠? 그림을 보시면 어차피 지금 기울기가 같다는 거는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건데 너의 도함수가 6x제곱 나오지, 그지? 너가 k 어떤 뭐 m이라고 논다면 기울기를 그럼 x는 뿔마 루트 6분의 m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즉 접점에 해당하는 이 두 점은 정확히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사실은 둘은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면 점대칭 이렇게 나온다고. 점대칭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t라는 점에서의 접선과 마이너스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각각을 구해서 하나는 y절편을 관찰하시고 하나는 x절편을 관찰했을 때 그 두 값이 서로 같다 식 놓으면 a값 나오겠죠. 자, 해볼게요. 이쪽을 t라고 놓고 이쪽을 마이너스 t라고 놓겠습니다. 각각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구해보시면 y는 6 t제곱 x 빼기 t 더하기 3t 3승. 자,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y는 기울기는 당연히 똑같고 x 플러스 t와 빼기 3t 3승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너는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t 3승 나오죠. 그럼 요게 지금 0,a를 지나가야 되고 얘는 a, 0을 지나가야 된다. 식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은 여러분이 해봐라. 식 두 개 미지수게 안 나올 리가 없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으면 연립까지 해주는데 뒤에 것도 좀 해야 되니까 은근히 시간이 한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미분계수와 나머지 정리 간단하게만 보시면 17-1번만 볼게요. 17-1번 아까 우리 나머지 정리는 요 양변을 미분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너 빼기 200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너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고 몫이 qx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pq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다음 함수 요거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1 들어가면 일단은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1 들어가서 0 나오려면 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면 이항시켜 보시면 199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 얘는 미분된 식이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곱의 미분법상 이런 식으로 여전히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1 들어가면 또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한 너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0 나와야 되죠. 그죠? 즉 뭐가 되냐면 p는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플러스 200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q는 마일이고 끝났죠. 이런 게 이제 나머지 정리하는 거고 밑에 18번 자 요거 두 번째 줄만 밑줄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자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머지는 정의상 뭐라고 이게? fx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rx 밑줄 치고 x는 1에서의 접선 근데 보니까 1에서의 접선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1,4를 지나가니까 요 기울기가 2짜리고 마이, 0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2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1 하면 2 들어가면 2 곱하기 3이니까 6 되죠. 답은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19번. 자, 이번에는 두 그래프를 주고 한 점에서 접한대. 지금 접하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는 사실은 접선만 했어. 여기는 접선이 아니라 곡선끼리도 접할 수 있다는 거야. 3차고 2차죠. 접하고 싶은 게 지금 너랑
플러스 2ax 플러스 8이랑 또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랑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접한다고 했는데 한 점 동그라미 치시고 x는 t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이 자꾸 문자를 익숙한 것들로 바꿔서 풀어주셔야 되고 얘는 t라는 점에서 접하는 거야. 왜? 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자, t에서 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서 가장 근본 풀이는 뭐다?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너네가 지난 시간에 함수 그래프 두 개 경계 주고 너는 x는 예컨대 뭐 3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위에 아래식 대입하고 같고 위아래식 미분해서 대입해서 같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미분 가능성을 증명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유형이 너랑 접하다랑 전혀 다르지가 않다고 해요. 수투를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미분계수 파트에서도 거기도 그냥 니랑 접한다 빼서 x 빼기 t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자 어쨌거나 이렇게 대입해 볼게. t 3승 너는 요게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미분해서 이렇게 되겠죠? 위아래식을 적당히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연립할 때는 t를 그냥 이렇게 곱해서 위아래를 서로 빼는 걸 선호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빼는 건 상관없어요.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지. 보니까 t에 관한 방정식 형태 나왔고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고 t값 구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8은 2t 3승 빼기 2t 제곱 나오나? 왠지 t에 2 들어가면 딱 될 것 같은데 딱 되죠, 그죠? t는 2고 t 나오면 a 나오고 a 나오면 끝났다 이렇게. 요게 근본 풀이이고 원래 내가 선호하는 풀이는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사족이지만 알려줄게. 서로 뺀다고. 처음부터 빼면 이렇게 나오지. 뭐야? 빼기. 너는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뭔 말인지 이해가요? 합이 2야. tt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딱 보시면 상수항인 네가 t 제곱 곱하기 2t 빼기 2는 8 이거 되는 거 맞아요? 뭐가 빠르겠어?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저기가 훨씬 빠르죠. 근데 그거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보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더 유리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다. 넘어갑니다. 20번 보시면 얘는 접선을 구해서 하셔야 돼요. 접선을 구해서 하시면 되고 접선을 구해볼게. 접선은 구하기 쉬워. 자, 접선은 암산으로 한번 해볼게. 자, 미분하면 4x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돼요. 마이너스 4를 지나면서 마이 콤마 3을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빼기 1 이렇게 접선을 구해놨죠. 그죠? 너랑 누구랑 접하고 싶냐면 2x 3승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랑 접하고 싶고 역시 a 값 구해달래. 너에서 너 바로 빼겠습니다. 2x 3승 다음에 마이너스 a 너가 아니 플러스 4 빼기 1 x 플러스 4는 x 빼기 t의 제곱 x 더하기 2t 되는 거 보이나요? 0이죠. 저기는 보니까 앞에 2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최고차항이 쟤는 2짜리니까. 그럼 뭐야? 2 곱하기 2t 3승는 4t는 1 대입하면 a 나오고 끝.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21번 쉬워요. 22번 보시면 직선 너랑 밑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지금 3차식이잖아. 3차식과 여러분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어렵진 않아. 이렇게 만나는 게 두 점인 거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두 점이란 말이야. 즉 반드시 접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그래프를 줘서 여러분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즉 해석이 그냥 5x 플러스 k와
x 3승 빼기 3x 제곱 빼기 4x가 역시 접한다고. 접한다로 푼다고. 다 접한다 문제라고 지금. 접한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근본. 그리고 다음 수에서는 빼서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가 조금 더 보통은 나은 풀이.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잘 다룰 줄 아셔야 되는데 자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못 다루면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하세요. 넘어갑니다. 23번 보시면 거의 다 했어. 자, 23번 수직 관계하고 평균합 정리하면 끝입니다. 다 했네요. 자, 생각보다 빨리 했잖아. 수업이 빨리 진행되고 천천히 진행되고의 차이가 뭔지 알겠니? 느껴지니? 뭔지 알겠어? 내가 너네 보고 풀어보라고 하네. 내가 시간이 많으면 풀어보라고 하거든? 시간이 내가 다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다 숙제라고. 뒤에 어차피 다시 다 숙제예요. 나는 풀었지만 너네는 안 풀었죠. 실제로 못 풀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를 어차피 다시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푸는 시간을 주면 나도 좋아. 나도 편해. 잠깐 숨 돌릴 수 있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가 쭉 푼 거야. 보시면 0이랑 1에서 밑줄 서로 수직.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미분해서 0 넣고 미분해서 1 넣고 곱하면 직각. 끝이죠? 자, 미분해 보시면 2x제곱 더하기 a 나와요. 2x제곱 더하기 a. 여기다가 0 들어가면 a고요. 1 들어가면 2 더하기 a예요. 너가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a는 1 되겠죠? 마이너스 1 되죠? 넘어갑니다. 24번 보시면 24번은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살짝 20번에 음? 2하고 바로 가면 저거 뭐지? 요? 요 부분? t가 접점이면 t는 중근으로 가져야 되고 뺐을 때 요 두 개 뺀 식이 오거든. 그래서 얘는 중근. 근데 너의 좌변이 합이 0이죠. 왜냐면 2차항 계수가 없거든. 그럼 tt 마이너스 2t 더하면 0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근과 계수가 0. 저거는 이제 조금 숙련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저걸 할 수 있으면 좋아. 왜? 왜? t의 접점일 때 x 빼기 t의 제곱이거든. 그거를 설명하려면 앞에 수업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랬냐면 t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거거든. 지금 얘네가 fx, gx가. 그러면 ft랑 gt가 서로 같고 f't랑 g't가 서로 같거든. 그럼 서로 빼면 뭐가 되냐면 그 서로 뺀 함수 입장에서는 ht도 0이고 h't도 0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t에서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된다.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 0이고 함수값도 0이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고 해서 중분 이상을 갖는다고. 뭐 3중분일 수도 있고 4중분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분은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심화된 방법이라고. 이게 바로바로 아직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연습을 하면 좋지만 근본은 원래 뭐다? 없어졌다. 근본은 원래 그냥 t 놓고 위아래 같고 미분해서 t 놓고 위아래 같고 연립할 줄 아는 것. 그거를 오히려 할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미적분 가면 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니까. 얘는 수투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얘도 할 줄은 알면 좋죠. 자, 24번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실수 A값에 관계없이 밑줄. 항상 지난 점이 PQ이고 서로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모든 실수 A값에 합을 구해달래요. 일단은 이 곡선을 싹 정리를 해보시면 는 0으로 그냥 아예 바꿀게요. Y 더하기 X 3승 더하기 A로 묶을게요. X 제곱 더하기 X 빼기 아니다. 요거 마이너스를 어디 갔어? 빼기 2. 자, 이렇게 되는 거지. A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A에 관한 항등식 표현이죠. 항등식 표현이기 때문에 항등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A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쪼개서 각각 너도 0이고 각각 0이고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요게 0이려면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X값은 마이너스 2거나 1이 나오고 각각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나온다고. 그때의 대응되는 Y값은 너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9 한 개 0이니까 콤마 9가 되고 1 들어가면 너가 0이니까 콤마 0이 된다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마이너스 Y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몰래 붙여주면 돼요. 자,
됐죠? 둘이 서로 수직이래. 근데 뭐 사실 y값 알바인가? y값은 알바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거 놓고 곱해서 또 마일 할 거 아니야. 장담하는데 이거 a값과 무관하게 요 a값에 대한 어떤 2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돼서 걔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나온다고. 자, 미분한 도함수는 f'x라고도 쓰지만 y'이라고도 써요. 그냥 너는 미분해 보시면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 아니지, 미분해서 없어지죠? 더하기 a. 짠, 여기다가 마이 넣고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2 나오고 1 넣어보시면 3a 플러스 3 나오죠? 곱한 게 마이너스 1인 거고 근계관 끝이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평균값 정리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평균값 정리.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당장은 아주 필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뒤에 수업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평균값 정리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딱 그냥 평균값 정리가 뭐다 정도만 아셔도 특별히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평균값 정리에서 아주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도 아닙니다. 아닌 편이고, 자, 평균값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되게 간단한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미가 fx입니다. 미가 fx. 미가 fx이고, 요 미가 fx에 대해서 우리가 fa, f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와 어떤 f 프라임 c가 c가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고 정확히 그게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존재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예컨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자. 요 양 끝에서 이렇게 a, b라고 잡을게요. 평균값 정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관찰하자는 거야. 너를 슉 연결을 해보시면 a와 b 사이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긴 너랑 접하는 이런 순간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그림으로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이런 존재성 정도는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C값을 찾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5번에 보시면 25-1번에 끝에 보면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시, 괄호 2번 보시면 끝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시. 그래서 대놓고 C값을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문제에 지금 변수 C가 아예 안 나와 있잖아. 근데 너를 만족하는 상수 C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C가 뭔지도 안 알려줘 놓고. 근데 여기서의 평균값 롤의 정리에서 C는 이 자리에 있는 변수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C가 갑자기 뭐지? C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미분계수가 되는 그 만족하는 X 좌표를 C라고 부릅니다. 요 X 좌표가 C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AB가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면 C값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AB가 여기랑 여기로 잡혀 있으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평균값 정리에 속합니다. 평균값 정리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범위에 대한 얘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균값 정리 해갖고 찾았어, X좌표를. 근데 X좌표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좋다고 답을 두 개 쓴다고. 근데 사실은 니니 구해가지고 니니가 나온 거야. 얘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범위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잘 나올 수 있는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해볼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실 롤의 정리라고 나오죠. 롤의 정리.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 중에서도 FA와 FB가 같은 그러한 특별한 케이스를 그냥 롤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상대성 이론 알죠? 특수 상대성 이론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 있듯이 그냥 이런 거야. 특별한 케이스야. 그냥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네가 0인 경우라고.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함수값이 0이면 그러면 이런 접선이 존재하는 건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유의미한 어떤 나중에 가치를 갖는다고. 우리가 함수의 극대극소 모르는 거 할 때 미분에서 맨날 0 되는 거 하잖아.
그래서 어디서 적어도 하나 이상 극대 극소를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중에 제공이 된다고. 그래서 룰의 정리는 그냥 너랑 너랑 같을 때, 기울기가 0일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